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고, 벌써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다 꽂아놨던 그 곱슬버들이 오늘 이제 치우면서 보니까 새순이, 이렇게 파릇파릇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삼라만상이 또 특히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뭐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벌써 땅에서부터 기운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모처럼 만에 저희 교회에 와서 꽃꽂이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제가 잘 이용하고 있는 이 삼지당 나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오늘은 우리 그 강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사각인 삼지닭을 이렇게 구조물을 짜셨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말채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밑에 이제 화분 받침 있죠. 화분 받침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분 받침을 밑에 놓고 그 위에 플로라품을 놓고, 그다음에 약간 기울게 앞에로 하긴 했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말채를 먼저 하나 꽂아놨어요. 꽂다 보면 얘가 고정이 잘 안 되면 움직여서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다 꽂아놨다 하더라도 뭔가 얘가 불안하면 좀 이렇게 기울어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말채, 그다음에 염란, 그리고 여기 주로 이제 필로는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튤립이랑 장미랑 약간의 거베라를 이용해서 꽂아 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구조물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평면으로 놓고 꽃을 꽂으니까 이렇게 예쁜 이 구조물 형태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뭐 라인 소재도 없고 거의 이제 메스 소재를 가지고 꽂아 볼 건데, 아마 제 머릿속에는 좀 깔끔하게 꽂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성전꽃꽂이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막 신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래도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꽂으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는 저랬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채가 한 단이에요. 말채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성전꽃꽂이를 이렇게 다른 분이 하시는 걸 하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 말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채를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구조물이 좀 움직이지 않도록 요 말채 밑에 부분에 구조물과 함께 이렇게 한 번씩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씩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말채를 요 밑에 있는 나무와 이렇게 고정을 하면 얘가 고정이 더 잘 돼서 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구조물 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첫째는 제 손이 늘 1년 12달 이렇게 앞에 엄지 이런 데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막 만드는 것들을 제가 잘 하지를 못해요. 손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은 정말 즐겁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몸의 기능,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기쁘게 다가오는지 그런 거를 좀 느끼시면, 여러분들도 뭐 구조물 잘 만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또 이렇게 별로 즐거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은 약간 펼쳐지면서 좁은 형태의 그런 뭐 원추형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죠. 그런데 이제 얘가 보니까 뒷벽이 이런 색이다 보니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예쁜 모습이 잘 표현이 안 돼서 섭섭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얘가 이 옆날을 준비를 해서 이런 틈새들을 살짝 밖으로도 이렇게 내보이면서 오늘 이 형태가 그렇게 안에를 꽉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 구조물을 좀 살려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꽃꽂이를 열심히 잘해서 보여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튤립이 벌써 이제 제가 한 7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튤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튤립은 차가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추식구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얘가 얼굴이 활짝 펴 있죠. 그리고 어느 날은 되게 길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디 꽂아놓을 때도 좀 선선한 곳, 주로 뭐 9도 정도, 10도 정도 이런 데다 놓으시면은 어떤 때는 20일, 한 달 정도도 가거든요. 그렇게 추위를 좋아해요. 그런데 따뜻하다면 얘가 막 활짝 피거든요. 그래서 이 꽃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튤립의 성격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얘를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한쪽에 튤립을 이렇게 꽂을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도 저는 이렇게 직선으로 꽂았지만 얘가 이제 아마 내일 예배 드릴 때 되면 이렇게 빛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빛을 향해서 가는 성질이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죠. 금어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라디올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끝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는 성질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얘를 이렇게 꽂으면 우위로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꽂으시면 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랑 튤립이 이렇게 밭에 꽂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줄기도 또 너무 길잖아요. 그럼 꽂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얘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꽂으면 바닥바닥 서 있어야 되는데 얘 줄기가 너무 길은 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막 꽂으면서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꽂고 싶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재, 꽃의 선택 이런 것도 잘 꽂을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튤립이 아마 2단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어떠세요? 그동안 제가 했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빨리 꽂고 너무 쉽게 꽂고 이해도 빠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 가지 좀 더 하고 싶은 건 꽂으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황색 장미 어제 이제 구매할 때 보니까 얘가 막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꽃을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처음 꽃을 배우시는 우리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꽃을 보고 그래요. 꽃이 왜 이렇게 다 시들었냐고. 왜냐면 저는 새벽에 경매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시장에서 경매 해올 때는 농장에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동안에 물을 못 먹잖아요. 박스에 넣든지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반드시 어떤 것들은 물에 데쳐서 꽂아 놓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사선으로 잘라서 그냥 꽂아 놓기도 하고 이런 걸 좀 알면 꽃을 굉장히 싱싱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꽃을 받는 순간 꽃이 왜 이렇게 다 시들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좀 수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새벽 3시에 꽃시장에 가서 경매한 걸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다 잘라서 담가놓고 가요. 왜? 그런 소리가 마음이 거북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꽃을 썼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테스트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왜냐하면 교회에서 꽃을 꽂을 때도 미리 담가 놓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든 꽃을 갖다 놓고 우리 오늘 꽃을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실습할 때 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지난번에, 오기, 이렇게 학원에 왔을 때는 꽃이 다 이렇게 시들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데쳐서, 어떤 거는 사선으로 잘라서 담가 놓으니까, 오후에 실습할 때 되니까 너무 싱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혹시, 처음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꽃을 미리 사서 담가 놓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먹인 다음에 꽂으면 훨씬 수명이 오래 가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냥 꽃은 그냥 예쁘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플로리스트가 돼 보면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미리 이제 다듬어 놓지 않고 이렇게 꽂으면서 지금 보셨잖아요. 장미 줄기를 가위로 톡톡. 어떤 때는 신문지 있죠? 신문지를 두껍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훑어내리면 상하지도 않고 꽃이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을 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시면 저 댓글 달아주실 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니까 좋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꽂았고 나머지 이 거베라도 여러분들도 잘 쓰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잘 쓰는 재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거베라는 베이스로 밑에 바닥 부분에 좀 짧게 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풍성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 모처럼만의 좀 단조로우면서 그런 느낌을 좀 보고 계시죠. 요즘 공공요금도 많이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집에 이제 그 수도 요금보다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특히 온수요금,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그래 다른 거 좀 쓰느니 좀 얘를 좀 더 쓰고 하자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따뜻한 물로 들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운 물로 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자, 얘는 이렇게 낮게 해서 밑에 베이스만 이렇게 쭉 꽂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제가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수입 소재인데 그냥 삐쭉삐쭉하니 긴 소재인데 얘네들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다 잘라놔요. 어떻게? 크고 작게 먼저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위치를 정하죠.
어떤 때는 이제 외부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와서 정신없이 허겁지겁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책임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어지는 한은 꼭 잘 이행하지 않을까. 안 하면 안 해도,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잎을 넣으니까 훨씬, 빈 곳에 뭔가 그 꽉 찬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죠. 그죠? 방사상의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은 저희가 파라렐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방사상의 초점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 지점에서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꽂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는 이제 산수유도 꽂을 거고, 그렇게 꽂다 보니까 1년, 이제 몇 년 동안, 계절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똑같은 소재를 갖고 어떻게 꽂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화기를 써도 다 달라지고. 제가 그래서 그게 매력이다, 꽃은. 똑같은 소재를 같이 주고 똑같이 교육을 받아도 똑같이 꽂지 못하는 거. 예, 그게 꽃꽂이의 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구조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래, 배정구는 역시 노랑을 좋아해.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 꽃을 꽂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색이 있지 않으세요? 뭐 저는 다 좋아하지만 왠지 노랑을 보면 마음이 환해지고 뭔가 희망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컬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화원을 한 27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화원을 하면서 내가 화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봉사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한 게 있는데 다음 기회 되면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정구였습니다.